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얘기하면 엑셀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필기시험은 총 40문제로 첫 번째 과목인 전자계산 일반 20문제와 두 번째 과목인 엑셀, 스프레드시트 20문제에서 총 40문제 중에서 24개의 문제를 맞추시면 합격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실기시험은 엑셀로 시험을 치는 과목입니다. 엑셀로 총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무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다루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공인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주관하는 곳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자격증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는 우선은 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 중에서 이 필기시험에 필요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론 내용을 다 배우시면 좋겠지만, 실제 이론 내용을 다 배우기에는 양이 많고, 그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시는 것이 가장 습득을 빠르게 하실 수 있고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화면에 보이듯이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2015년 1회부터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필기 공부는 근 5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5년치 분량을 준비를 해서 이론 내용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1과목과 2과목을 구분을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과목을 다 완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을 완료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필기를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인데요. 2015년 1회. 이 2015년 1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충분히 다 문제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알려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를 이제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문제로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설명 용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을 하여서 각종 음악 파일이나 음원을 제공받는 주문형 음악 서비스, 바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이제 그 컴퓨터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를 같이 주관하는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필기 유형 문제 중에 이 VOD가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하냐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주문형 V니까 비디오겠죠. 그래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주문형 음악 서비스는 바로 MOD가 되겠죠. MOD.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MOD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격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하는 곳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론 단어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VD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험에서는 디스플레이 또는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게 돼서 생기는 병, 이런 등으로 표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단어로만 뜻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인터넷에 찾으시면 더 복잡하고 우리가 필기 공부하시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MOD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로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된 코드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많이 사용된 코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자 표현 코드라고 합니다. 문자 표현 코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문자 표현 코드에는 지금 현재 BCD 코드, EBCDIC 코드, ASCII 코드, 그 다음에 유니코드로 커말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BCD 코드는 총 6비트짜리 코드입니다. 6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코드고요. EBCDIC 코드는 8비트로 이루어진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ASCII 코드가 미국 표준 코드라 해서 7비트로 이루어진 코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ASCII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번의 다음 중 전자우편과 관련하여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스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팸 메일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팸 메일은 수신인,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범죄입니다.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데이터를 파기한 행위 모두 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팸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메일로 와도 저희가 신고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디스크 정리를 수행을 할 때 정리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쓸모없는 파일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가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레임 파일 같은 경우는 저 디스크 정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궁서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글씨체를 제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디스크 정리를 하면 궁서체가 없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이 글씨체는 원래 모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폰트가 없어지고 그런 기능은 없다라는 건 유의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5번에 다음 중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로 각종 앱을 설치하여 웹서핑, VOD 시청,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TV를 의미한 용어는, 여기서 앱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어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플을 사용하려면 어플을 실행할 수 있는 이 운영체제가 설치된 TV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1번 HD TV 같은 경우는 고화질 TV라는 뜻입니다. 화질이 좋은 TV라는 뜻이고요. 케이블 TV와 IPTV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TV라고 부르는 유선 방송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바로 이 4번 스마트 TV가 되겠죠. 이 스마트 TV의 특징은 바로 운영체제 OS가 설치가 되어 있는 TV라는 뜻입니다. 이 OS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에 이제 이론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설명을 하겠지만, 운영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 보이는 앱을 설치하거나 웹서핑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TV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6번의 다음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중에서 이미지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미지 형식은 그림 파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림 파일에는 여기 있는 BMP, GIF, TIF, 그 다음에 JPG, 그 다음에 PNG 등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파일 형식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 형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십니다. 원래 파일은 파일 이름에 해당되는 파일명과 그 다음에 마침표를 하고 나서 점 뒤에 확장자라고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이 확장자라는 것은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확장자로 컴퓨터는 이 파일은 이런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파일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로 파일의 기능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자가 파일 형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전부 다 이미지 형식을 가지고 있는 파일 확장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4번은 뭐냐, 웨이브 파일이라고 해서 사운드, 그러니까 소리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소리 파일들도 종류가 많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mp3라는 말도 이 사운드 파일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한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윈도우에서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필기 시험을 칠 때 이 아는 것은 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하드디스크의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조각 모음을 실행하여 디스크 최적화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디스크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조각 모음은 이 윈도우는 컴퓨터를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저장되는 형식상 그 데이터들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서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파일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스크 최적화하는 기능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각 모음이 속도 향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도를 향상한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주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로 전자우편, 이메일, 그 다음에 뉴스, 쇼핑, 게시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웹페이지 중에 이메일과 뉴스, 쇼핑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 뭐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죠. 이런 사이트를 우리는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9번에 다음 중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바탕화면에 보이는 아이콘들 중에 보시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은 실제 실행되는 파일이 아니라 실제 실행된 파일은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기 번거로우니까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을 바탕화면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아이콘과 연결된 진짜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에 영향을 주는 파일이 아니라 그냥 연결만 시켜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지워도 상관없고 여러 개를 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든다 했는 말 이 자체가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에 다음 중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컴퓨터가 전원이 켜져 있는데 어떤 이제 장치들을 뺐다 꽂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어떠한 장치를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USB 메모리입니다. 이 USB 메모리는 이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바로 이 핫 스와핑, 스와핑 교체인데요. 핫은 이제 쉽게 해서 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내가 그 메모리 이 장치 자체를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핫 스와핑입니다. 나머지 기능도 제가 이 단어들도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상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시간상 요거는 다음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번에 다음 중 컴퓨터의 기본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제어라고 하는 것은 감시 관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제어는 영어로 바로 컨트롤 기능인데요. 바로 제어 장치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어 장치 역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제어 장치의 역할이 지시와 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12번의 다음 중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국제나 표준화 기구가 바로 ISO입니다. 이 ISO에서 네트워크 통신의 접속에서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을 다 구분해서 정의한 통신 규약,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ISO에서 만든 개방형 계층이라서 OSI 7계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ISO를 거꾸로 하면 OSI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7계층 기억하시고요. 13번에 다음 중 윈도우의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폴더는 3번에 하나의 폴더 내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있으나 부터 틀렸어요. 같은 폴더 내에는 같은 이름의 파일 폴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런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도 이거는 맞는 말인데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에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처리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PC, 퍼스널 컴퓨터,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미니 컴퓨터, 그 다음에 중형 컴퓨터 등이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고요. 이 1번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디지털 아날로그 컴퓨터와 같이 한 묶음인 형태의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류.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역시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다음 문제 15번에 다음 중 학교를 나타내는 기관 도메인과 종류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우선은 학교는 스쿨인데요. 그래서 보통 학교는 전부 다 묶어서 SC가 됩니다. 묶어서.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고등학교는 하이스쿨로 나옵니다. SC가 아니라 이건 학교를 뜻하는 도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1GB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바이트 단위로 나눠져 있죠. 보통 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킬로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메가바이트가 되고요. 메가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개수 한 개가 요거 하나라고 치면 기가바이트가 되려면 총 킬로, 메가, 기가 총 3개가 있어야 되죠. 1024개가 3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입출력 장치 중에서 성격이 다른 장치는, 입력과 출력 중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이제 출력 장치에는, 입력 장치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출력 장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니터 종류와 프린터 종류가 있어요. 모니터 종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CD죠. LCD. 그래서 출력 장치다 얘는. 나머지는 터치패드나 OCR, 트랙볼 전부 다 입력 장치에 속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18번에 다음 중 프린터의 스풀 기능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스풀은 인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인쇄를 조금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거긴 한데, 3번에 보면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용지 방향, 종류, 인쇄 매수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데, 대기 중이면요, 이미 이 용지 방향, 종류, 인쇄 매수가 이미 다 설정되어서 컴퓨터로 전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인쇄 대기 중 전에 이 설정을 모두 끝내버렸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19번 다음 중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을 때의 원인. 자, 부팅이 되지 않는다는, 컴퓨터를 켰을 때 윈도우로도 넘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전원 공급 장치 이상, 그럼 컴퓨터가 켜지지 않겠죠. 네, 맞고요. 롬 바이오스 이상, 롬 바이오스도 역시 처음에 컴퓨터를 켜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키보드 연결 이상, 키보드 연결에 이상이 있으면 메시지가 뜹니다. 키보드 연결이 이상하다고 그냥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바이러스 감염되면 안 뜹니다. 예. 특히 이제 부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뜨지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1번에 폴더 내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면 컨트롤 A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A가 모두 선택이고요. 2번에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어할 항목을 클릭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럼 3번은 왜 틀렸냐? 연속되어 있지 않는 파일 폴더 선택할 때는 컨트롤이고요. 4번에 연속되는 여러 개의 파일 폴더를 선택하려면 컨트롤이 아니라 시프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어쨌든 답은 2번. 자, 이렇게까지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첫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20개의 문제를 한번 제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직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영상을 계속 틀어서 그냥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문제에 대한 설명만 계속 들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